K리그 1이 수준이 저는 그 챔피언십보다 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자라니. 아이 그거 제 생각이에요. 아이고. 스코티시 리그보다도 어쩌면 셀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 그래서 나는 굳이 밖에 챔피언십 나가서 뛸래 아니면 K1에서 상위권에 있는 팀에서 뛸래 했을 이거는 때 어디까지나 기훈 코치 저만의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만의 생각이에요. 네. 이제 또다시 선수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팀 주장 손흥민, 감독 선임 문제 언급하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뉴캐슬과 친선전을 앞두고 대표팀 절명받아 적합한 감독 찾아야 한다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손흥민은 내 역할은 감독 선임이 아닌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이라면서 성공을 가져다줄 적합한 감독을 찾아야 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을 했고요. 손흥민은 현지 취재진으로부터 국가대표팀 정식 사령탑으로 한국인 지도자와 외국인 지도자 가운데 누가 선임돼야 되냐는 질문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그는 잘 모르겠다. 다 장단점이 있다며 국내 감독은 한국 문화를 잘 알지만 경험은 부족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국내 감독님들에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 의견에 좀 반대를 합니다. 경험 풍부하신 분 있잖아요. 누구요? 박항서 감독님.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세요. 히딩크 때부터 월드컵 다녀오셨죠. 베트남을 이끌면서 스즈키컵 가셨죠. 지도자 경험하면 2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포스텍보다 더 먼 옛날부터 지도자 1990년대 때부터 LG 유공을 이끌면서 코치로 지도자 해오신 분인데 어떻게 그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박하스 감독님을 좀 제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K리그 이전에 슈퍼리그일 때부터 이미 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일단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쳤어요? 아니 이거 경험이라는 게 뭐 어떤 경험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 다녀오셨잖아요. 박항서 감독님. 하루 쉬고 라이브 하니까 비장하시네요. 백진산 빨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저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냥 경험이 국내 감독은 조금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감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외 감독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약간 뉘앙스 자체가 국내 감독님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감독님이 좀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황희찬 선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팀 외침 황희찬, 김동훈 감독님 청소년 대표팀 때 같이 잘 알아. 잘 돕겠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5시에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찬을 응원하기 위해 50여 명의 팬들이 공항을 찾았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 일단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동훈 감독님과 한 차례 인연을 좀 맺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U20 대표팀에 발탁됐던 황희찬은 당시 이제 수석 코치였던 김동훈 감독과 함께 대회를 준비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한국은 2014년 아시아 축구연맹 U19 챔피언십에 출전했으나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때 AFC U19 챔피언십에 출전했는데 조별리그 탈락을 했어? 그래서 이때 아마 김봉길 감독님인가 그때 경질 되셨어요. 이때 황인범 선수도 있었고 막 이정빈 있었고 다 있었는데 떨어져서 이때 말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황희찬은 김동훈 감독에 대해 일단은 김동훈 감독님은 제가 청소년 대표팀부터 같이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또 감독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선수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이 최종 예선으로 가는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안에서 잘 잡고 저희가 꼭 당연히 결과를 가져오는데 집중해야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기는데 집중하도록 하고 싶다. 또 홈경기가 있기 때문에 홈경기에서는 특별히 더 좋은 경기력으로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라고 다짐을 했다.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냥 그냥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이 국가대표 한 경기 뽑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참 안 도와준다. 못 도와주고 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진짜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선수들의 이제 성장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축구협회가 행정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김도훈 감독님의 코칭 스태프도 확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박건아 코치님, 그 다음에 최성용, 조용용 코치님까지 합류를 하는 걸로 좀 정해졌고, 이제 뭐 박건아 코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수원 삼성에서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최성용 전 수원 삼성 코치, 그리고 조용영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가 이제 코치로 들어가고, 양영민 골키퍼 코치, 그리고 이재홍, 정영규 피지컬 코치가 대표팀에 합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건호 코치 같은 경우에는 뭐 2012년도에 이미 런던 올림픽에서 홍명보 감독님과 함께 사상 첫 우리나라 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고, 그다음 2014년 브라질 월드컵도 코치로서 나갔고, 아시안컵에서도 코치로서 나갔기 때문에 대표팀 코치 경험은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다음에 최성용 코치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강원FC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서 2023년 작년에는 이제 수원 삼성의 감독 대행을 역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박건아 코치와 함께 중국 다롄과 상하이 선화에서 또 코치 생활을 했고요. 조용용 코치는 이제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했고, 지난 3월 황선홍 인시 감독 때도 코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현재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임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영민 마지막 골키퍼 코치도 성남이라에서 선수 생활을 한 뒤 대한축구협회 골키퍼 전임 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칭 스태프가 좀 꾸려졌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이분들의 뭐 이력이 이렇다 저렇다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어쨌든 감독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코칭 스태프는 다 원래 바뀌어요, 여러분. 그치. 자기 사단이 있고 자기 사람들로 원래 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이분들이 대한축구협회 선임돼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어서 어떤 축구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거는 좀 아쉬워. 마이클 킴 코치님이 황선홍 감독님 때도 임시 감독을 할 때도 코치로 합류를 했잖아. 네. 근데 마이클 킴 코치님이 그때 합류한 이유가 뭐겠어? 그래도 이 현재 대표팀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냐라고 하면은 마이클 킴 코치님이잖아. 근데 이번에도 임시 감독을 하면 뭐 축구협회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이번에 거절을 하신 걸 수도 있겠지. 그것까지 우리가 모르니까. 네. 근데 가장 임시 감독에게 필요한 옆 사람이 솔직히 마이클 킴 코치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해. 근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마이클 퀸 코치님이 좀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오퍼가 안 왔다는 가정하면 아니요, 그냥 자기가 감독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자기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빨리 감독 타이틀을 프로리그에서라도 달아서 빠르게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야 자기 아래쪽에 코치들 자기가 사단을 꾸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지금 마이클 큰 코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어디 하나에 지금 막 이렇게 엮여서, 왜냐하면 이분이 그 우리나라 벤투 때도 보면은 국내 감독 아래에서 일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 감독의 완벽한 뭐 라인을 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정말 일을 잘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이제 벤투 때 외국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벤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벤투가 이 사람 써봤는데 잘하니까 벤투가 이제 이 사람을 같이 사단으로 끌어갔던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가 감독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마이클 킹 코치가 감독이 아닌 이상 뭐 인맥도 없고 연줄도 없는 사람들 아래에서 코치로 들어가는 게 솔직히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클 킹 코치님이 뭐 K2라든가 K1에서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마저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 솔직히 K리그 감독 자리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는 자리긴 해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마 마이클 킹 코치님도 지도자 생활 이렇게 길게 하고 월드컵까지 다녀오셨는데 좀 지금 그냥 혼자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문도그님이 맨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마이클 킹 코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어요. 정말 열심히 코치도 했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K리그 감독들 막 경질되고 있는데도 마이클 킹 코치가 그 명단에 올라간다는 뉴스를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 주소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오셔서 안양에서 이제 코치로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참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씁쓸한 거죠. 이게 실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 뭐 어느 나라든 똑같죠.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만 극한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하지만 심하긴 하죠. 그냥 차라리 벤투 따라서 UAE를 갔어야 되나 마이클 킹 코치는. 근데 거기는 또 그 UA만의 또 마이클 킴이 있겠죠. 그쵸. 거긴 또 들어가기 힘들죠. 왜냐면 포르투갈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빨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네, 어디서든. 그래가지고 명단 발표가 27일에 나오는데 네. 과연 이번 명단에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게 될지 이게 또 좀 궁금한데 저는 뉴페이스 일단 한 명은 무조건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배준호. 왜요? 그래도 스토크 시티에서 올해 선수상을 받은 선수가 안 뽑히긴 좀 그렇지 않나?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네. 내 생각이 그렇다. 네. 챔피언십 자체를 인정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국에 살았으니까 챔피언십이. 영국에 안 살았어도 챔피언십은 인정해야죠. 솔직히 저는 영국의 축구를 접하기 전에요. 박지성 선수가 뛸 때만 해도 설경 선수가 막 챔피언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챔피언십 자체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게 네. 지금만큼 우리가 막 이렇게 발달되는 게 아니었고 네. 설경 감독님이 2부 뛸 때랑 지금 시대랑은 완전 다르잖아. 심지어 윤석영 선수가 어. 챔피언십을 내려갔을 때, 그리고 카디프에 있던 김보경 선수가 챔피언십이 내려갔을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너가 없었던 거고. 경기도 그때 윤석영 선수 뛰고 봤는데 그냥 축구 자체가 프리미어리그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솔직히 난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었었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굳이 챔피언십을 뽑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K리그만 봐도 좋은 선수들이 널렸기 때문에. K리그에서 잘해서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게 EFL이잖아. 아니죠.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K리그 선수들 중에 잘하는데 굳이 챔피언십을 가기보다는 그냥 프리미어리그를 꿈꾸고 있다가 그냥 프리미어리그 못 가게 되니까 챔피언십 뭐 굳이 나가라는 그러니까 나는 챔피언십은 도전 정신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챔피언십 어린 선수들한테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를 나가는 거나 아니면 백승호 선수처럼 다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수들이지, 굳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나이 어느 정도 먹고 가족 있고 생활권 있고 연봉 받고 있는데 굳이 챔피언십을 가서 뛸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 데려가서 못 가는 거예요. 에이, 백승호 선수 이번에 나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뭐 군면제 되거나 해서 먼저 여오퍼를 넣거나 아니면은 관심을 받는 선수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백승호는 예. 지로나도 뛰었었고 해외에서 선수 생활했던 커리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진짜 나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하면 나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나가기 쉬운 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백승호 선수 커리어가 너무 고평가가 된 게 지로나에서 경기 많이 못 뛰었어요, 여러분. 그렇긴 하죠. 그리고 다름슈타트 가서도 밀렸어요. 어. 유럽 커리어가 유스팀 말고는 도대체 어떤 게 있다라는 거죠? 2부 리그 다름슈타트.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해외 클럽에서 어떤 선수를 살 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막 마시나 이런 애들 데려오는 것처럼 할 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얘가 과연 여기 와서 실력적인 걸 떠나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영입을 하는 거지. 그냥 딱 축구하는 것만 보고 뭐 와이스카우트로만 보고 얘 잘할 것 같아 하고서 데려오는 건 절대 아니잖아. 그런 생활을 해봤고 어렸을 때부터 바르셀로나에 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바르셀로나에서 어쨌든 간에 그 정지 먹으면서 못 뛴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연도 있고 이런 거 다 해보고 영입을 하는 거지. 그냥 딱 축구하는 것만 보고 영입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발판 삼아서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영입하는 게 쉽지 않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오영규라든가 뭐 양현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K리그에서 잘하고 어리고 뭐 이러지만 뭐 오영규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어쨌든 간에 작년 시즌 기준으로는 잘하고 나간 거잖아. 그쵸. 근데 오영규가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냐? 해결됐잖아. 네. 그럼 오영규도 충분히 EFL에서 갈 수 있으면 EFL을 가지 스코티시 리그를 가진 않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죠. 2부를 뛸래 1부를 뛸래 적어도 챔스를 나가는 구간. 뭐 그렇긴 하지만 EFL이 그만큼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스코티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잘하던 애가 셀틱에서 뛰던 애가 EFL 같은 데 가잖아. 활약을 못 해. 그거는 저는 그냥 케바케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 스코티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 뛰던 애들이 EFL을 가. 저는 근데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코티시 셀틱에서 EF를 갈 정도면은 애초에 그 선수는 못하는 선수예요. 스코티시 셀틱에서 잘하면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로. 셀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SFL. 저는 SFL은 그 셀틱이랑 레인저스 말고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코리안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정혜성 위원장님이 네. 르나르 인터뷰할 때 네. 너가 딱 그 느낌이야. 아니 왜냐하면은 저 새끼 셔츠 풀고 있네.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K리그 많이 까는데 여러분 K리그 1이 수준이 저는 그 챔피언십보다 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자라니. 아니 그거 제 생각이에요. 아이고. 스코티시 리그보다도 어쩌면 셀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 그래서 나는 굳이 밖에 챔피언십 나가서 뛸래 아니면 K1에서 상위권에 있는 팀에서 뛸래 했을 이거는 때 어디까지나 기훈 코치 저만의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만의 생각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가장 최상위 리그랑 아무리 축구 종주기라 하지만 그 나라의 2부 리그랑 비교를 해요, 여러분. 이거 수준 차이 있어요. 와우. 아니 진짜로.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 아 이거는 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아 EFL 경기 봤어요. 경기 봤는데 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우와. 나 올해 들은 이야기 중에 네. 이 축구협회에서 한 이야기보다 네. 더 충격적인 아니 지금 레스터 쇼킹을 시티나 받았어. 뭐 몇몇 팀들은 잘할 수는 있겠죠. 난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리그의 수준.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존중합니다. 네. 너무 존중하지만 이건 씨발 존중이 안 돼. 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K리그 1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를 냅두고 챔피언십에 잘하는 선수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맞지. 네. K리그에 있는 선수가 당연히 이 팀에도 잘 맞으면 이 선수를 뽑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뉴페이스다라고 하면 이균을 뽑을래 배준호를 뽑을래 하면은 배준호가 그러니까 백승호를 뽑을래 이균을 뽑을래라고 하면 나는 이균을 뽑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 정호연을 뽑을래 백승호를 뽑을래 하면 정호연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제 말한 건 스토크시티라는 팀에서 올해 선수상까지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배준호가 뉴페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요 얘기를 한 건데 이 K리그가 EFL보다 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네. 대단한 K리그에 대한 자부심. 아니 왜냐면은 멋지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 2부 리그를 바로 곁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독일 2부도 리그 랭킹만 봤을 때 K리그보다 뭐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 2부가 K리그보다 셀까? 그 독일 2부에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잘하나? 여러 가지 따라봤을 때 난 독일 2부도 K리그 1보다 세냐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 해요. 근데 그러니까 부탁이지만 네. 독일 2부와 네. 제발 EFL을 비교하지 말아줘. 아까 이거는 이거 진짜 부탁이야. 이건 내가 진짜 부탁이야. 이거는 진짜 영국이나 해외에 나가가지고 네. 독일 2부랑 영국 2부랑 비교하잖아. 네. 진짜 몰매 맞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2부는 그냥 2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알겠어. 2부랑 1부의 그 갭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어쨌든 이렇게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되게 이제 재밌었네요. 네. 재밌는 썰전이었지만 이게 독일 혹시 몇 년 사셨죠? 한 1년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친 새끼예요. 미친 새끼예요, 여러분들. 독일에 1년 살았어요. 예,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하브리그의 인프라나 이런 관중수 이런 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대단하죠. 근데 실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붙어보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K리그에서 아챔 나가는 팀이면 네.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의 강등권보단 세지 않냐? 모르겠어요. 그니까 오이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거기는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건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십의 수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강등권이면 네. 챔피언십에서 아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챔피언십에서 우승팀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챔피언십에 지금 당장 있는 팀 우승권에 있는 팀이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팀이랑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걸 예상을 해야지. 지금 프리미어리그 소속되어 있는 팀은 또 선수 보강이 되고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레스터시티 네. 챔피언십을 우승한 팀이야. 네. 번리. 번리. 네. 작년에 챔피언십을 우승하고 올라온 팀이야. 네. 막 올라오는 팀들만 얘기해줄게. 네. 스토커 시티. 네. 로리딜레베 드롤인가 이걸로 올라온 팀이야. 네. 리즈, 비엘사랑 해서 우승해서 올라온 팀이야. 네. 와, 얘네랑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김코치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그런 팀들은 개쎄지. 그러니까 그 팀들이 개고생해서 올라오는 리그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팀들은 그러니까 제이미 개쎄죠. 바디가 뛰고 있다고 챔피언십에.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니, 그러니까 리그의 수준. 조용히 하시고요. 에. 제이미 바디가 뛰고 있다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도구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영국 2부 리그가 우리나라 K1은 완전 그냥 밥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죠. 아예 그냥 아예 비교 상대 자체가 안 된다. K리그는. 당연하죠. 당연한 그러면 거죠. 우리나라 K리그는 영국 한 4부, 3부 정도 수준인가요? 어? 영국 한 4부 정도 아니,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막 몇 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적어도- 2부 수준이 아니까 2부에서도 깔고 못 들어간다면 영국 그러니까 3부 수준밖에 저는 안 그러니까 되는 이렇게 거잖아요. 말할게요. 지금 만약에 울산현대가 우리나라 K리그를 네. 2년 연속 우승했잖아요. 네. 챔피언십 가잖아요. 네. 상위권 안에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강등권에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안에만 들어가도 네. 진짜 와 대단한 시즌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는 건 올해 토트넘이 챔스 나갈 확률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6위권 안에만 6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네. 토트넘이 올해 챔스 들어갈 확률이에요. 그러면 뭐 사실상 K리그가 2부 리그에는 저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치면은 뭐 한 3부 정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이런 울산이 거랑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울산이 아침에서 조우루 만나면 어떻게 돼? 아이 그 몇 번 털린 거 가지고 그 자꾸 조어로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조우루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몇 번 진 거예요, 몇 번. 몇 번 안 만났는데 몇 번 진 거야. 그러니까 그 몇 경기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울산이 거야. 조르보다 근데- 약하다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없어요. 조우루보다 약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레스터 시티고 그게 미들즈 마이클 캐릭이 이끌고 있는 미들즈보러고 콤파니가 이끌고 있는 번리고 세죠. 상위권 세죠. 근데 네. 이제 뭐 전체적인 리그 수준.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체적인 여기서 리그의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하자면 네. 김코치야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못 알아봐주는데 나는 알아본다 채널 네가 나빠라 야 축구의 신님께서 김코치를 인정하셨다 이 말이야. 축구의 신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다르죠.